안녕하세요. 피로 물든 딸기입니다. 이번 문제는 코드트리 2개의 사탕입니다. 상자에 빨간 사탕과 파란 사탕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기울이면 기울인 방향을 향해 사탕이 움직이게 됩니다. 상자를 한번 아래로 기울여 볼까요? 아래로 기울인 다음에 벽을 만나게 되니까 사탕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여기서 만약 오른쪽으로 다시 상자를 기울이면 빨간 사탕은 파란 사탕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자를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빨간 사탕은 출구를 나가게 되고 파란 사탕도 출구를 나가게 되어서 이 경우에는 -1을 출력해야 됩니다. 문제의 예시처럼 상자를 잘 기울여서 빨간 사탕만 출구로 나가게 했을 때 상자를 기울여야 하는 최소 횟수를 구해야 되고 최대 10번까지만 기울일 수 있습니다. 10번이 넘는 경우라면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한 번 기울일 때 4방향 기울일 수 있고 10번까지 기울일 수 있으니 4의 10승, 즉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4의 10승은 약 100만이고 경우의 수 한 줄에 10개의 방향이 있으니 총 1000만 번 연산하면 되니까 1초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랜만에 경우의 수부터 출력해 볼까요? 오랜만에 중복 순열 코드 한번 구현해 보셨나요? 4개의 방향을 최대 10번의 뎁스까지 실행시켜서 출력해 보면 0이 10개부터 쭉 내려가 보면 3이 10개까지 잘 나왔습니다. 출력된 횟수가 104만 8576개네요. 2의 10승은 1024니까 1024 곱하기 1024 대충 100만 개니까 녹화 방송이니까 맞겠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만들었으니 각 경우의 수에 맞게 사탕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필요한 define과 변수를 선언했고 입력이 문자라서 맵을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횟수를 찾아야 하는 문제라서 정답을 min answer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최소 값이니까 가장 큰 값 inf로 초기화를 하고 dfs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탕 2개의 좌표를 저장할 red, blue를 선언했습니다. input에서는 문자를 하나씩 입력받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입력받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붙어있는 문자를 입력받을 때 %c 앞에 띄워져야 하는 것만 잘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맵은 0,0부터 입력을 받았는데 문자를 입력받는 경우는 0,0부터 입력받아야 나중에 디버깅용 프린트 맵을 만들기 편합니다. 그리고 맵에서 R이랑 B가 나온 경우는 사탕의 좌표니까 red와 blue의 좌표를 저장하였고 맵에 R과 B가 남아있으면 좀 번거로워서 점으로 다시 덮어 씌우겠습니다. 그런데 왜 맵에 R과 B를 안 적고 좌표를 따로 분리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사탕을 움직이기 편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사탕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4방향 좌표를 써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의 이전 좌표를 지우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탕의 좌표와 맵을 분리했습니다. 프린트 맵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맵에서 R과 B를 쥐었었죠. 디버깅용으로 출력을 할 때는 R과 B를 다시 맵에 적은 다음에 로우마다 문자열을 통째로 출력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로우에서 컬럼까지 한 글자씩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했으니 다시 맵을 원상복구하면 되겠죠? 이제 dfs에서 print cases는 주석 처리하고 시뮬레이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구슬이 탈출하는 횟수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tmp 변수에 return 값을 저장하고 min answer보다 작은 경우는 min answer를 갱신하겠습니다. 그리고 main은 테스트 케이스마다 인풋을 입력받고 min answer를 inf로 초기화해주고 dfs를 실행한 후 min answer가 inf인 경우에는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횟수를 출력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함수만 구현하면 되겠죠? 시뮬레이션에서는 시뮬레이션용 red와 blue를 소문자로 선언했습니다. 빨간 사탕과 파란 사탕의 초기 위치는 아까 대문자 red, blue에 저장해뒀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내에 초기 위치를 저장하고 포문을 10번 돌면서 사탕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10번 내에 사탕이 탈출하지 못하면 return inf를 해서 최악의 값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num of cases에서 하나씩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선택된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 안 되겠죠? while문을 이용해서 기울인 방향으로 벽을 만나던가 사탕을 만나서 더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빨간 사탕과 파란 사탕의 다음 좌표를 기존 좌표에서 DRDC 배열로 구하겠습니다. BFS에서 내방향 탐색을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Red NRNC, Blue NRNC로 다음 칸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사탕이 어떻게 될지 경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둘 다 다음 좌표가 벽이면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죠? 둘 다 다음 좌표가 벽이 아니라면 한 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사탕 앞에 파란 사탕이 있으면요? 지금 이 경우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파란 사탕 앞에 빨간 사탕이 있지만 둘 다 다음 좌표가 벽이 아니죠?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남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둘 중 하나의 사탕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란 사탕만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상태에서 상자를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빨간 사탕의 다음 좌표는 벽이고 파란 사탕의 다음 좌표는 빨간 사탕이 아닌 경우입니다. 반대로 빨간 사탕만 움직이는 경우는 파란 사탕의 다음 좌표가 벽이고 빨간 사탕의 다음 좌표는 파란 사탕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탕을 하나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사탕이 모두 움직일 수 없으니 브레이크로 while문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를 모두 구현하기 위해 4개의 불리안을 선언하겠습니다. 체크 or red는 빨간 사탕 앞에 벽이 없는지 체크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맵에서 빨간 사탕의 다음 좌표가 벽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죠? 파란 사탕은 좌표만 바꿔주면 됩니다. 체크 캔디 레드는 빨간 사탕의 다음 좌표가 파란 사탕인지 확인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빨간 사탕의 다음 좌표가 파란 사탕과 같은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체크 캔디 블루는 파란 사탕의 다음 좌표가 빨간 사탕인지 아닌지 체크하겠죠? 지금 이 변수는 빨간 사탕은 움직이고 파란 사탕은 멈춰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red NR이고 여기는 현재 파란 사탕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잘못된 코드입니다. 빨간 사탕의 다음 좌표와 파란 사탕의 현재 좌표를 비교해야 되고 체크 캔디 블루는 파란 사탕의 다음 좌표와 빨간 사탕의 현재 좌표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현해 볼까요? 둘 다 벽인 경우는 체크 or red가 true인 경우겠죠? 그리고 체크 or blue도 true라면 빨간 사탕과 파란 사탕의 다음 좌표가 모두 벽인 경우니 while문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둘 다 앞에 벽이 아닌 경우는 false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 사탕과 파란 사탕 모두 한 칸씩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둘 중 하나의 사탕만 움직이는 경우를 볼까요? 빨간 사탕 앞에 벽이 있는데 파란 사탕 앞에 빨간 사탕은 아닌 경우 파란 사탕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빨간 사탕도 마찬가지겠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경우니까 브레이크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현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제가 한번 강의를 끊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는 구현한 대로 잘 움직이는지 틈틈이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메인에서 입력을 받고 Num of Cases의 첫 번째 아래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DRDC의 2번 인덱스가 아래로 정의되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구현한 시뮬레이트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첫 번째만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while문 안에 프린트 맵을 출력했습니다. 아까 사탕의 좌표랑 맵을 분리했었죠? 그리고 프린트 맵은 대문자 red와 blue를 출력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대문자 red와 blue를 갱신하고 프린트 맵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인풋에서는 지금 보이는 그림대로 제가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red와 blue가 여기 그대로 있고 한 칸씩 잘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방향도 잘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현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는 조건이 있었죠? 바로 빨간 사탕이 탈출했을 때입니다. 탈출을 하면 return i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에서 탈출을 하면 1을 더해야 최소 횟수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빨간 사탕이 나간 후 파란 사탕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사탕을 계속 움직여 봐야 됩니다. 파란 사탕은 벽이 아닐 때까지 계속 움직이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는 빨간 사탕이 탈출한 조건 내에서 while문으로 blue를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파란 사탕이 계속 움직이다가 벽을 만나게 되면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고 i 플러스 1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란 사탕이 탈출한 경우입니다. 파란 사탕이 탈출하면 최악의 값을 리턴하면 되겠죠? 자, 이제 끝이 아니죠? 빨간 사탕이 탈출하지 않았더라도 파란 사탕이 먼저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사탕이 탈출한 경우도 확인해서 return inf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제출했더니 235ms가 걸렸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합격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적화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출력해 볼까요? 지금 0이 연속으로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0번 방향으로 10번이나 갈 필요가 있을까요? 또는 0번 방향으로 2번이나 갈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1번 방향으로 2번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에 똑같은 방향으로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기울였을 때 사탕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다 움직인 다음에 상자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이전 방향에 나왔던 방향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디렉션 변수를 추가해서 현재 입력된 디렉션을 넘겨주고 이전 df에서 들어온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면 continue로 경우의 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모든 방향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처음에는 0에서 4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출력해 볼까요?
이제 연속으로 똑같은 방향이 나오는 경우는 사라졌습니다. 경우의 수도 엄청 줄었죠? 100만 개에서 78,73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테크닉을 이미 알려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DFS 코드는 N과 M에서 조합을 만들었던 코드입니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를 이용해서 I는 스타트에 넣어서 항상 오름차순이 되도록 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냥 중복 순열 코드에 111부터 444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하기 전에 if문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경우만 찾아서 출력하도록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중복 순열 경우의 수를 모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스타트 변수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중복 순열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하는 대신에 숫자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렉션을 이용해서 다음 DFS에서 같은 방향인 경우는 컨티뉴로 무시했습니다. 자, 훨씬 빨라졌죠? 이렇게 DFS를 이용해 경우의 수를 출력한 후 시뮬레이션 하는 문제는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신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 연습은 틈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탕이든 뭐든 좌표에서 움직이는 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를 움직이는 테크닉은 다양한 방법으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맵과 사탕을 분리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셨다면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상상대로 잘 움직이는지 프린트 맵으로 출력하면서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개의 사탕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